인간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어떤 조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변하고 AI 시대로 진입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뀌지 않잖아요. 시대는 급변하고 기술은 바뀌지만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의 마음의 작동 원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원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중세에서부터 현대사회 그리고 지금의 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회적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 존재를 어떻게 생각함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런 내용들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변화하는 사실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작동 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점을 참고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면 되겠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느낄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조직 속에서 활동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느끼고 대응하고 어떤 조직을 보면서 느끼고 대응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핵심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고정관념 내용 모형 이라는 심리학의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떤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사회 속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과 마음을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형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들에게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팩트를 체크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또 에너지도 없고 또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조직을 만날 때 어떤 정보를 접할 때 항상 인지적으로 일종의 지름길을 가게 돼요. 이제 인지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즉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정보를 모아보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딱 봤을 때의 첫 인상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서 활동하거나 조직을 관찰했을 때 조직에 대응해야 할 때 그것이 기업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다른 국가일 수도 있고 팬덤일 수도 있겠죠. 그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팩트를 체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식간에 보자마자 어쩌면 1초 만에 판단을 해요. 사실 섣부른 판단이지만 또 동시에 효율적인 판단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시간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빨리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고정관념을 활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상대방을 만날 때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떤 조직을 만났을 때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고정관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관에 포함되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커리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기업으로 치자면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리더십으로 치자면 리더십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이미지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정관념 내용 모형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뜻함, 두 번째 유능성.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을 볼 때 주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뜻함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유능성은 그 사회적 존재가 그 의도를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즉, 이 두 가지 따뜻함과 유능성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따뜻함과 유능성을 중심으로 X축과 Y축에 두고 따뜻함이 높은 경우, 따뜻함이 낮은 경우, 유능성이 낮은 경우, 유능성이 높은 경우, 이 사사분면에 인간의 사회적 이미지가 모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가장 좋은 경우부터 볼까요? 이 사람은, 이 조직은 유능성도 높고 게다가 따뜻하게까지 해.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성도 저렇게 좋고 능력도 저렇게 좋을까? 착한데 능력도 좋아. 능력이 좋은데 착하기까지 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을 보이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능성도 낮고 따뜻함도 낮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경멸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인간성도 그런데 능력도 없어. 최악이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따뜻함과 유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존경할 수도 있고 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 BTS 생각해볼까요? 사람들이 BTS에 대해 생각할 때 와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돌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동시에 BTS가 열악했던 환경에서부터 성장해온 스토리를 좋아하죠. 그 이야기는 BTS의 서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인간성을 또 높이 평가하는, 즉 따뜻함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BTS에 대해 사람들은 춤과 노래 너무 잘해, 능력 최고야. 하지만 또 동시에 저 아이돌은 인성도 좋아, 상당히 인간적이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 사랑하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존경을 능력도 있지만 인간성도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 모두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죠. 내가 혹은 내 조직이 다른 사회적 존재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응원해주고 지지해 구매해주고 혹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투자해주고 혹은 우리 조직에서는 모든 것들이 따뜻함과 유능함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수반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따뜻함은 높은데 유능하진 않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연민을 도와줘야 되고 참 행동적으로 어떤 애틋함을 느끼는, 안타깝게도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능력은 좋아. 근데 인간성은 안 좋아. 그러면 뭔가 부러워요. 부러운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돈도 많고 능력도 좋아서 부러운데 인간성은 너무 별로야. 친해지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런 선망형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응원할까요? 인간성이 안 좋으니까, 따뜻함이 높지 않으니까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언젠가는 몰락하길 바라겠죠. 성공 신화가 끝나길 주변의 연예인들의 사례를 봐보면은 연예인이 성공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혹은 아니면 뭐 춤을 잘해서 성공한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연예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성이 안 좋으니까 실패하길 바라고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망형보다는 차라리 연민형이 나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간성은 좋지만 능력이 부족할 때는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차갑다. 어떻게 좀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분석해보자면 결국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는 보다는 따뜻함,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이라는 걸 알고 능력이 부족한 거는 용서가 되지만 인간성이 파탄인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곤 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만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혹은 나를 해치는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 사람인지, 나를 등쳐먹을 사람인지, 나를 공격할 사람인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따뜻함, 인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상대방의 도덕성과 품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유능성의 경우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특정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한데 능력까지 좋아, 그럼 금상첨화인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착한데 능력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아쉽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진화와 인간의 생존, 사회생활 속에서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따뜻함입니다. 왜 이렇게 따뜻함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휴먼 브랜딩이나 혹은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많은 경우에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좋아,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야, 나 따뜻한 사람이야, 되게 배려심 있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자신의 홍보나 취직을 할 때도 이직을 할 때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유능함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근데 정작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능력보다는 인간 경제입니다, 따뜻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광고에서 우리 기업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성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우리 기업은 이렇게 인간적인 기업, 이렇게 따뜻한 기업이에요,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법을 잘 준수하는 기업입니다를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정작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건 성능도 있지만 이 기업이 사기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에 실패하는 이유가 능력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업의 도덕성과 따뜻함에 있어서는 정작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실패 사례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유능함을 중심으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감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고정관념이 생기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고정관념은 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의도와 능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의도는 따뜻함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가, 나를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가, 이 기업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자기 제품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능력, 과연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가, 실제로 해칠 수 있는 판단,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는 것.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기도, 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행동을 가지기도 하고, 좋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감정을 유발하고 좋은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고정관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따뜻한가와 유능한가로 빠르게 판단하고 이 판단으로 인해서 존경, 연민, 선망, 배려 같은 감정과 실제 차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삶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조직의 대내적 대외적 마케팅에 모두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이 가지 축을 기억하면서 일상생활을 사랑하고 나의 퍼스널 브랜딩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